네, 울진 출신 윤석입니다. 새마을재단이 2012년 10월달에 설립해서 벌써 20년 됐습니다. 전국에 새마을지도자 보니까 한 180만 명이에요. 전국에. 네. 그동안 이제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하고 공유를 하면서 또 개도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의 세계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업 추진, 또 새마을 정신을 보고가는데 노력하고 있고, 이런 또 행감 준비에 고생하신 우리 대표님과 모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운동이 어떤 고대 어떤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새마을은 차츰 뭐랄까요, 잊히고 있고 고올려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고 국제에서 해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또 상당히 높게 평가받는 대한민국 대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재단에서 이거 했는 게 보니까는 역할이 해외 시군마을 조경사, 또 교의연수사, 또 국제협력사 이런 거 추진하게 되고 맞죠? 네.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에 오셔가지고 했는데 새마을 재단의 어떤 그런 미래 전략이랄까요? 이런 걸 간단하게 합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국내 기반이 약해가지고 국내 기반이 약하면은 세계 기반도 약해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그 우리가 10주년 개원 10주년이 돼서 지난 10주년에 그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될 10가지 프로젝트, 그래서 10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새마을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될 정도로 성공적이고 좋은 거지만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산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활용해야 될 자산이다. 그리고 한국의 자산만이 아니고 세계의 자산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꾸자. 그리고 우리 그 재단의 미션도 새마을운동을 통한 행복, 세계 행복, 인류 행복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화 사업을 정치화한다, 효율화한다. 그런 작업을 하고요. 국내 사업을 창달한다. 국내 사업은 결국은 그 MZ세대 중심으로 후속 세대의 새마을 정신 기반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연수 지금 그쪽을 강화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 그 기관의 역량을 경상북도의 새마을재단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새마을재단이 되도록 하자. 그런 10가지 했는데 그런 계산 나중에 서면으로. 네. 약간 우리 대표님 기대도 그렇기 때문에 분석까지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은 먼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는 게 몇 년도입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했는데 재단 되기 전부터 시작했는데 공식적으로는 2014년. 2014년. 네. 오늘까지 몇 개국, 몇 개 마을? 우리가 9개국 37개. 앞에 나온 게 그대로입니까? 네. 아니 어떻게 다른 보도에 보니까 뭐 어떤 20개국, 92개 마을, 뭐 16개국, 64개 마을 숫자가 혼자. 그게 이제 현재가 그렇고 하다가 이제 중단된 데가 있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산돼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시군마을 조성을 추진할 때 어떤 대상 국가라든가 마을 사업 결정을 어떤 그 프로세스 거치는지 몰라가지고 시군 설명회를 하면서 또 세계화 새마을 세계화에 참여를 뭐 유도한다든지 그 절차를 모르겠어요. 예, 전에는 그 시군이 많이 했었는데 22개에서 처음에 다 했었는데 지금 10개 줄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 정권 바뀌고 분위기가 바꾸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그것을 늘려가는 작업을 해서 이제 단체장들을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범사업 정하는 절차는 그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시군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고
자매 결혼한 데가 있으면 거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를 놓고 너무 여러 군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또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그 분기별로도 보고하고 뭐 월별로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울진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인자를 보고 알았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하고 있는 걸 몰랐고, 아마 우리 울진 구민 대부분들도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어느 나라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얼마 예산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재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이제 이거 연계해가지고 새마을 그 운동 성과 과제, 국제사회 공유하고 사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국제 포럼을 했는데 성과가 좀 좋아서 그렇습니다. 성과가 좋았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신문을 보긴 봤었지만, 예. 왜냐하면 그것은 좋았는데 정작 시군에서는 사업 성과가 어딘지 모르고 아까 말씀드리고 왜 추진되는지 모르는데 예? 한편으로 이게 또 어떻게 모순된 게 아니라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예. 김원유 우려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시군에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는 시군이 관리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현재 사무소 관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일일이 모니터링 아마 네, 될 겁니다. 예상은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해주면은 다음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 말씀드렸고, 또 지역 주민들도 예를 들면 혹시나 협의를 쏘가면은 우리 지역에서 지원했던 사업 말이다. 대답 받는 거고, 그런 걸 좀 공부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효과가 좀 나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국제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제 사업하고 국내 사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치 방향을 좀 바꾼다. 또 그게 동의하는 생각이 많은 거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어떤 새마을운동 관련 협력이나 관계를 조금 좁혀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모범적이고 효과가 큰 거. 그걸 한 대 쓴다면 어떤 나라 말 사업을 흔들어? 제가 보기에는 인도네시아 같은 데가 쉽게 들 수 있는데 버섯 재배를 해서 그것을 그 상품화했어요. 그래서 실제 판매해가지고 소득에 증진되는 그런 게 이제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스리랑카 같은 데는 그 마을이 성공적이 되니까 총리가 지금 대통령 와경 중에서 총리가 사실상 통수권자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가니까 예정이 없으니까 보자 그래가지고 이걸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겠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마을운동이 아니고 국가운동으로 증폭되는 그런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업을 확대시키면서 또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경북 참여 시군의 이미지도 좀 제고해 주시고 그래서 경북과 시군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질문은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이거 구미 이전 관계 질문해 봅니다. 나를 봤더니 지난 1월 달에 중앙회를 방문했는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그 이전 논의가 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구미 이외에 청도, 또 김천, 또 몇 군데 안동에서도 잘 의향이 있었는데 새마을 원로들이 다른 데로 무산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미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가 있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되고 새마을운동 테마 공원이 있고 이런 상징성이 있고 여러 가지 우수한 인프라를 갖춰놓고 있는데 또 중앙연수원 같은 경우는 연간 10,000명 이상을 교육을 준다는 걸 시도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미를 좀 옮겨 이전해주고 대한민국 발전의 길을 함께 걸어온 이 새마을운동을 이제 시대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2의 국민운동으로 좀 재단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연수원 이전은 사실 혼자 힘은 안 됩니다. 제가 혼자 힘은 안 되기 때문에 재단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입장을 지금 말씀드린 행안부 담당과장도 만나고 새마을 중앙회 전임 회장도 만나고 부임 회장도 만나고 또 관련된 이사 자문위원들 제가 쭉 만나고 이랬는데 이전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요. 의견들이 사실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총수련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가지 이건 완전 개인 의견인데 개인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제가 경북에 와 보니까 확실히 경북이 새마을 종주동인 걸 알겠어요. 굉장히 열심히고 무장돼 있고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 연수원을 경북에 유치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도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냐 하는 우려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상북도의 새마을 운동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무슨 얘기도 하냐면은 그럼 경북에도 하나 보내고 전라도에서 하나 보내라 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열어놓고 한번 토론하는 걸 거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완전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 맞고 저는 매일 신문만 났는데 이거 범도민 뭐 지친 이런 고생해도 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게 나는 그러네. 그냥 조금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고 또 새마을 중앙회장이 또 우리 대구 연구 출신이니까요. 끼면 좋으니까 한번 생각이 좋겠고 마지막에 해외 사무소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8개소가 지금 운영되거든요. 네.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들은 사무소를 대부분 어디다가 구해서 지금 저희 사무실을 어디다가 구해서 돈만 버는 몰라.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서 현재 그 사무실을 임대를 하는데 임대합니다. 보통요. 임대. 예산 지원해서 그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건물을 임대해서 제가. 그렇습니까? 네. 뭐 독립 건물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만 한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뭐 소장 한 분, 두 분 이렇습니까? 직원하고 한 사람이 한 있어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업 추진에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근무 실태를 어떻게 파악은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대사관이라든가 아니면 골카 쪽에 또 한의라든가 좀 연계해가지고 그분들의 협조도 받고 또 자원봉사 이런 것도 좀 받아 하려고 하면서 그 사무소가 정말 잘 운영됐을 그게 그래서 사무소장 예 맞아요. 주로 이제 해외 사례를 공유하면서 그러면 좀 안정적인 생각하고 그래 좋은 성과가 있으면 그 보상도 많이 주고 그래서 우리 자기 신장 방어는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봅니다.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은 대부분 하는 일이 해외 연수, 해외 봉사단, 뭐 또 외국인 초청, 세발 연수, 그 다음에 해외 출장 이런 건 많잖아요. 해외를 많이 다니고 그런 업무가 많는데 그게 귀한 특성인데 혹시나 유사시에 대해가지고 어떤 안전 매뉴얼 이런 거 다 갖고 갖춰져 있는 겁니다. 네, 매뉴얼이 우리가 다 사업도 있고 안전 조치 다 들어 있습니다. 안전 조치가. 다좀 이런 건데.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전은 계획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시대 상황에 맞게 좀 그런 매뉴얼을 업데이트해가지고 네.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은 조금 불안한 데가 있어서 저희가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그러시고 직원들 채용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 자료를 봤더니 2년간 직원 채용이 9명이 바뀌었네요. 9명이. 왜 이렇게 전체 24명 중에 9명이 지금 채용된 게 어떤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희망이 없다든지 불안정한 조직인지 이거 중도 사퇴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재단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러면 투자 추진과 비교해가지고 보수가 적다든지 고생 복지가 좀 위험하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혹시나 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게 이제 그대로 존재하고요. 그게 많은 원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출자,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사실 안 되는데 같은 출자 출연 기간인데 뭐 월급들이 달라요. 근데 새마을재단은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를 들어서 해외 사무소장 있고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게 경직돼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건데 정기직화 방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하느라고 해외 사무소장은 특채해서 있는데 그 정기직으로 돌리면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면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 근데 같이 나가서 같은 조건에 해외에 가서 근무할 거면은 호이카나 이런 데 가서 근무하지 새마을재단에서 안 한다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전반적인 환경이 뭐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직 구성원들이 제 사회 진짜 방을 좀 받는 게 아니고 이 직원들 열정을 갖고 일해가지고 성과를 돕도록 이런 여성과에서 그래도 많이 위협은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